여러분 주말에 하루 종일 휴대폰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날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안 좋으신가요? 저도 주말에 하루 종일 폰만 보는 날이 있습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참 볼 땐 재밌었는데요. 막상 밖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폰만 했네? 뭔가 하루를 잘못 보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지능이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집중력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0,000개의 점이 있습니다. 인류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표시한 거예요. 인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기간을요, 이 10,000개의 점 중에서 점으로 표현하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이 중에 딱 1개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죠. 일부는 농경인으로 살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수렵채집인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했잖아요. 하지만 그 빠른 기간에 발맞춰 뇌가 진화하진 못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수렵채집인의 뇌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렵채집인이던 시절에는요, 주위에 계속 집중을 기울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에서 뱀이 튀어나올지 곰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거죠. 수렵채집인이던 시절에는 이런 본성이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야 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ADHD라고 불리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산만한 우리 뇌에 딱 맞는 물건이 발명이 됐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원래 산만합니다. 거기에 우리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수렵채집인 시절에는요, 새로운 걸 발견하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발견하면 새로운 과일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생존에 보탬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나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은요, 영향을 얻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특성을 스마트폰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놀거리, 스마트폰으로 온갖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뇌는 스마트폰을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행동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막상 약속 시간이 되면 되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뭐 씻기도 해야 되고, 옷도 골라야 되고, 뭐 타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귀찮은 것들을 다 이기고서 결국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저 친구를 만나면 즐겁다는 걸 뇌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도요, 스마트폰을 하면 즐겁다는 걸 뇌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쳐다만 봐도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죠? 네, 스마트폰을 직접 하지 않아도요, 주머니에 갖고만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보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 높았고요. 심지어는요, 방 안에 그냥 두기만, 만질 수도 없고 눈에도 안 띄고요, 방 안에 그냥 두기만 했어요, 스마트폰을. 그런 경우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집중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친구를 만나서 대화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기만 했고요, 사용은 안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지 감이 오시죠?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것만으로도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기만 했는데도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분에서 1시간가량 수면을 적게 취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 있죠. 아니, 저렇게까지 난리 피울 일인가? 생난리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죠.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게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막 뿜뿜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이 스마트폰이 너무 중독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니까 아이는 이걸 위험
위험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장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못 줬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직접 만지지 않아도 쳐다만 봐도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쳐다보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뇌가 인지하고만 있어도요. 그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가진 도구인 거죠. 거기에 스마트폰은 IQ까지 감소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요. 인스타그램의 저자는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담으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인류의 IQ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다녔다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거의 졸업을 하잖아요.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IQ도 덩달아서 증가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보니까요. 1990년대 이후로 갑자기 IQ가 감소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인이 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연구자들이 추측한 게 있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운전을 해서 갑니다. 과거에는 지도를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야 했어요. 이때는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공간지각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같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두엽과 해마가 발달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어땠습니까? 내비를 보고 가죠. 내비를 보면서 가면요. 우리의 전두엽과 해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 축소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IQ도 덩달아서 같이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고요. 물론 이건 운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기술이 우리의 기억과 어떤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모든 영역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앞서 말한 것들만 봐도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셨을 겁니다. 잘 사용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 도구잖아요. 이 좋은 도구의 안 좋은 영향만 제거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 검색창에 디지털 웰빙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기본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어플마다 사용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2시간으로 설정하면요. 2시간 뒤에는 어플이 잠기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스크린 타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내가 하루 평균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화면 사용을 중지하거나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도 똑같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을 관리하기에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츰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겠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도파민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막상 도파민이 필요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2시간으로 사용량을 제한해보면 정말 좋겠죠. 다음은 자명종을 구입하는 겁니다. 알람 기능이 있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워버리세요. 폰을 침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 시간이 최대 1시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잊지 않으셨죠?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꼭 침실에서 치워버리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푸시 알람을 끄는 겁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면요. 알람이 울릴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알람이 울릴까봐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한 번 더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 알람도 모두 꺼버리시고요. 다음은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빼두는 거예요. 일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지 마시고요. 확인하는 시간을 끝이나 처음으로 따로 빼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자나 메일, 카톡 이런 걸 중간중간 수시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스마트폰 의존도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은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끌리는 대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만 스마트폰을 거스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물론 실천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실천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지능도 지키시고 집중력도 지키시고 하시는 일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영상의 내용을 댓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여기까지 보셨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내용의 95%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댓글이라도 써보면요. 75% 이상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댓글로 꼭 정리해 보시고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유익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